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토지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이렇게 약간 꼼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제 블로그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농림지역에서 일반 공장을 신축하는 아주 신박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농림지역에 공장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걸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관심을 갖고 건축물대장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토지계획 확인원에 보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인데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농림지역인데 공장이네요. 공장을 여기 3동이나 지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3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식품공장. 그렇죠. 농림지역에서 식품공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림공장에서 식품공장인가? 근데 식품공장을 이렇게 크게 짓고 하나요? 하여튼 근데 식품공장 일단 가능하니까 농림지역에서 식품공장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이게 공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매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공장이 아니고 일반 공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회법상 용도지역을 이렇게 정해놓는데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주상공록은 바로 뭐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용도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많이, 특히나 이제 토지로 창고 이렇게 많이 공장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 관리지역 많이 보죠. 보전이냐 생산이냐 계획이냐. 계획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우리 보다 보면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 생산 자연 녹지 해가지고 녹지지역도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은 차근차근 브레이크 다운 된다 라고 하는 거 아시고, 특히 오늘 보실 거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농림지역 볼까요? 농림지역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아까 보시면 도시지역, 농림지역 다르다고 했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 산지법에 따른 보존산지, 이런 것들에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을 한다라고 지정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딱 느낌이 어때요? 일단은 뭔가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산림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농림지역은 원래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가 주택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보시면은 농어가 주택, 창고도 보면 농업, 임업, 축산, 수산 이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농림지역도 어떻게 보면 제한이거든요. 용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 농림지역에 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아까 농림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적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요 농림지역인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있고요, 산지법에 따른 보존산지가 있고요,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만약에 또 겹쳐지게 되면 원칙은 뭐냐? 국계법도 적용하고 농지법도 적용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과도한 거를 좀 해소를 해주자 라고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럼 둘 다 하지 말고 하나만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거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농지법만 적용받고, 보존산지 이거 산지 보존하려는 거잖아. 그럼 산지관리법만 적용해라. 당연히 초지법에 적용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요 해당 법률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적용 특례가 있어요. 그거는 국계법 76조 여기 건축 제한에서 보면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또는 초지, 이런 거는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요걸 적용하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다 싶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고민해 볼 필요,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농지, 산지만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농지, 산지가 있는데 농지, 산지는 농업진흥지역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게 있죠. 산지도 당연히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농림지역일 때와 농림지역이 아닐 때 이제 구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농림지역일 때는 농업진흥지역,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개가 만나면 농지법만 해라. 근데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 바뀌면 요거를 하나씩 각각 적용해라. 산지도 보존산지일 때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국계법 적용을 해라. 그리고 요거는 도시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요건 보존산지 때는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을 각각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각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농지법, 산지법만 적용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 특히 어떤 거냐면 농업진흥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요, 농업보호구역일 때 약간의 좀 유두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이게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보존산지 중에서도 공익용이 더 세잖아요. 임업용 상대적으로 좀 덜 하거든요. 임업용일 때 또 뭔가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해서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하고요. 오늘은 임업용 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지관리법에 보면 보존산지에서 행위 제한이 있어요. 여기서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은 돼 있거든요. 자,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거 쭉 내용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농림어업에부터 뭐 주택과 그 시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농림어업인들을 위해서 아무리 보존지역이라고 해도 이제 이 정도는,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산림 경영을 하더라도 주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택을 짓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 물론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산림 경영하고 관련된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행위 제한으로 일반적으로 줘요. 그런데 이제 임업용 산지에서 뭐가 있냐면, 자, 11호부터 이제 가가지고 보면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료시설, 뭐 공공직업훈련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교육, 연구, 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뭐 이렇게 이게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나 싶은데 약간 좀 예외 규정을 더 뒀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이게 또 뭘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여기서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왠지 산업발전 딱 하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공장 산업발전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라고 해보면 이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요. 여기서 이 시설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해서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요게 의제되는 허가, 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하든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쭉 보면 시행령에서 쭉 봤더니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대요. 시설을 말한다. 다음은 뭐뭐뭐는 제외한다 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제외하는 시설도 쭉 보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안 된대요. 그러면 주택법은 안 되는구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또 안 된대요. 건축도 안 되는구나.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안 된대요. 그럼 뭘 하자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면, 자, 이제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건축 허가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되죠. 그런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말고 산지법이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산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장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건축 허가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하냐? 아까 공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 맞나요? 맞죠? 공장 있으면 지역사회 개발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니까.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하고 협의해서 산지 처분 대상이냐? 건축법에 따라서 산림청장에게 산지 전용 허가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앞에
시행령이 뭐라 그랬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안 된다. 결론 시행령에서 안 된대요. 안타깝지만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산지법에 따른 공장 건축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공장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역사회개발 산업발전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 자, 관계 행정기관의 제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는 거 맞지요? 산지법에 따라 협의해야 되죠. 산지법에 따른 공장 설립 승인인데 요거는 시행령에 별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능한 거냐? 가능하겠죠. 왜? 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일단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결론. 농림지역에서 일반 공장이 가능하냐? 방금 봤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공무원은 권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권법이 재량권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하간 재량권 그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 기준이 뭐냐? 아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특례에 일단은 해당하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거 방금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법에 따른 공장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통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담당자의 재량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 첫 번째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하고 부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도 많이 얘기가 될 거예요. 왜? 농림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장이 이거하고 맞냐 이거죠.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나?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대부분 담당자들은 농림지역 지정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사실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현실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실에서 자주 접하는 게 어떤 거냐? 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가 시행령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자, 산지법에 의한 공장 설립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개발행위가 안 되는데 산지법도 뭐 하려고 하니까 개발행위도 다 당연히 있어야 개발행위가 있어야 산지법에 공장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드랍하시면 뭐 끝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면 과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12조에서 얘기했던 이 뒤쪽에 있던 뭐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 얘네들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이거 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네들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결국은 국계법에 의해서 하는 개발행위, 순수한 개발행위 허가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산지법에 의한 이렇게 개발행위 의제되는 이것까지 다 적용한다면 다른 것들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지법 12조의 예외 규정은 모두가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까지 공무원 담당자들하고 서로 이해가 된다면 공장이 허가가 날 수가 있고 실제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약간 좀 이렇게 오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매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대부분 고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림지역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설명도 다시 드리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워하시죠. 나중에 되시고 나면 공장을 건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목은 대지로 변하고요. 나중에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요게 보통은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게 되면 공장이 요거에 맞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재정비가 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요게 요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